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한 시대를 함께 떠올려 보려 합니다. 신문을 펼치면 글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던 만화 한 컷. 그 만화를 보기 위해 신문을 구독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고우영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고우영 화백은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야기를 다루는 사람이었고 고전과 민담, 역사를 자기만의 언어로 풀어낸 이야기꾼이었습니다. 그의 만화를 읽다 보면 원전의 이름은 같지만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삼국지를 보아도 수호지를 보아도 18사략을 펼쳐도 이건 고우영이다. 단박에 알 수 있었습니다. 원전의 뼈대 위에 해악을 얹고 풍자를 더하고 사람 냄새 나는 대사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고우영의 만화는 시대를 타지 않았습니다. 1978년 신문에 연재된 삼국지가 지금까지도 꾸준히 출간되는 이유. 그건 단순한 향수가 아니라 언제 읽어도 살아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고우영, 필명 추동성. 1938년 9월 27일 일제강점기 만주국 펑텐성 번시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일본 제국 경찰 간부였습니다. 그 덕분에 어린 시절은 당시로서는 부족함 없이 지냈다고 그는 훗날 회고합니다. 집에는 자가용이 있었고 큰 사냥개도 키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광복 이후 가족은 목숨을 걸고 월남해야 했고 아버지는 과거를 부끄러워하며 다시 경찰 간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낚시를 하며 조용히 여생을 보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한중 수교 이후 고우영은 만주의 옛 고향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학교도 집도 기억 속 풍경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때를 이렇게 말합니다. 고향은 마음에만 남아있더라. 고우영의 청소년기는 너무 이른 이별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머니, 두 형 그리고 아버지까지 잇따라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학 진학은 사치였습니다. 그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 그것이 바로 만화였습니다. 이미 만화가로 활동하던 형 고일영이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그가 그리던 짱구 박사를 동생 고우영이 이어받습니다. 이때 사용한 필명이 바로 추동성. 자신이 다니던 동성고등학교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가끔 추동성이 본명이라는 말이 떠돌지만 그건 잘못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고우영은 작업 외 시간에는 그림 연습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고 등산을 하고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 스스로도 말했습니다. 나는 노력형이 아니다. 95%는 천재성이고 5%만 노력이다. 하지만 18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신문 연재에 만화를 그렸던 사람. 하루 24시간 중 20시간을 만화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 꿈에서 본 장면을 그대로 만화로 옮기던 사람. 그를 게으른 천재라 부르기엔 너무 성실한 삶이었습니다. 1972년 일간 스포츠에 연재된 임꺽정. 이 작품은 한국 만화사의 흐름을 바꿔놓습니다. 당시 신문 만화는 단컷이나 네컷이 상식이었습니다. 장편 극화는 신문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모두가 생각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일보 장기영 사장은 일본과 서구신문에서 극화가 인기를 끈다는 소식을 듣고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편집국의 반발, 해고 협박까지 이어졌지만 결국 연재는 시작됩니다. 결과는 대성공. 신문 판매량이 눈에 띄게 늘었고 성인 독자들이 만화를 보기 위해 신문을 구독하는 놀라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1975년 일쯤에 1978년 삼국지. 이 두 작품은 단순한 히트작을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었습니다.
익살스러운 대사, 파격적인 전개, 그리고 현실을 비트는 풍자. 만화는 아이들만 보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은 이때 완전히 깨졌습니다. 고우영은 자신의 만화를 초기의 만화소설이라 불렀습니다. 그만큼 문학적 토대가 깊었습니다. 한국 설화, 중국 고전, 민담과 역사, 그 모든 것을 붓으로 그려낸 만화로 승화시켰습니다. 거칠어 보이지만 정확한 선, 단순해 보이지만 풍부한 표정과 동작, 작은 컷임에도 술술 읽히는 이유는 그의 이야기 구성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등산을 좋아했고 여행을 사랑했습니다. 미국만 6위, 유럽만 6위, 중국만 6위, 여행기조차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관찰했고 사람을 기록했습니다. 1990년대 한쪽 눈을 거의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상태로도 연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1994년 18사략으로 대작 작가로 돌아옵니다. 이 작품은 청소년 추천 도서가 되었고 다시 한번 그의 힘을 증명했습니다. 50대 중반 이후 아내 박인화 여사와 함께 성당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세례명은 요셉. 성경을 만화로 옮기려 했고 자신의 삶과 한국 만화 100년을 한 작품으로 정리하려는 꿈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2005년 4월 25일 대장암 재발로 향년 66세. 조용히 그러나 깊은 흔적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들은 말합니다. 아버지는 취해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잘못하면 항상 사과하셨다. 20년이 흐른 지금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만화도서관에서는 우리 시대 이야기꾼 고우영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의 원고, 스케치, 그리고 삶의 궤적. 그는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이야기를 잊지 말라고. 맺으며 생물학적 생명은 자식에게 남지만 작품의 DNA는 그를 사랑한 사람들에게 남습니다. 고우영의 만화를 기억하는 일은 한 만화가를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사랑하던 한 시대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오늘 신문을 넘기던 그 시절을 잠시 떠올리며 고우영이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마음에 불러봅니다. 그는 지금도 우리 시대의 이야기꾼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예정보 24시 에이나였습니다.